의원님들과 또 오랜만에 재회를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해기사 회장님 또 고모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부산 시민으로서 또 촛불 대표로서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멀리 인근 지역에서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물러나는 그 과정을 이제 좀 더 소상히 알게 된 거죠. 역시 조중동 논리에 휘둘렸구나. 당이 너무 순진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먼저 전제하고서 이재명만 네거티브로 바뀌면 이 진영의 후보가 되기만 하면 당연히 대선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개혁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 그냥 밀가루 덩어리이듯이 개혁 빠진 민주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개혁 안 할 거면 왜 집권을 하느냐, 목적의식이 뭐냐 하는 그런 궁금증과 답답함이 그동안 지지자 여러분께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답답해서 다시 깃발을 들겠다 했더니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주셨고 제가 1차 슈퍼빅을 지나면서 두 자릿수를 차지하니까 막 여러분 희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두 눈동자에 막 입꼬리도 올라가시고 방글방글해지시고 네, 그래서 이건 시작인 거죠. 아까 입구에 들어서니까 우리 2등 갑시다 하는데 그 2등이라는 의미는 개혁 열차가 이제 페달을 제대로 밟는다, 가속도가 붙었다. 민주당은 개혁에 주저하지 않는다. 개혁에 주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몰매를 보내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단단한 결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한히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김주열 열사 묘소 앞에서 참배하고 나오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추 장군 지치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지쳤어요. 부산에 가까이 사시는 우리 노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님께서 검찰개혁 막바지에 많은 기도를 해 주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소포를 보내주셨어요. 여사님이 보낸 소포는 되게 궁금하고 저도 막 조심스럽게 열어보죠. 마음을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을게요? 뭐가 들을게요? 추 장군하고 비슷해요. 단감? 네? 주다르크? 장군차. 김해에 유명한 장군차가 있는데 네. 그걸 대통령님 생전에 이제 농부가 되시기로 하고 그 텃밭에 녹차 씨앗을 뿌려서 이제 그게 막 자라서 제대로 차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장군차니까 여사님께서 씩씩해지라고 차를 마시면서 쫄지 말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냥 장군차 딱 이름을 보고서 제가 많이 그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대통령님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신 고모님께서 오시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다스베이다 꼭 보세요. 네. 갑자기 김어준 씨가 뜬금없이 귀신을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늘 귀신 믿어요. 그래서 제가 협박을 좀 했죠.
우리가 독립운동 한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특권층이 다 해먹는 그런 불평등한 세상 위에서 독립운동 했겠느냐? 자신의 식소를 다 버리고 자신의 영광과 이름조차 다 버리고 저 만주 벌판에 가서 선구자 노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고을을 떠돌아다닐 때 자손만대 편안한 독립된 나라를 생각한 거지. 그 나라가 특권층이 다 독점적으로 해먹는 그런 불공평한 나라 같으면 독립운동 했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마음 편히 가셨겠느냐? 이 구천을 떠돌면서 정신 좀 차릴 때까지 회초리를 들지 않겠느냐? 공포를 좀 가져라. 이렇게 제가 협박을 좀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살면은 귀신조차도 칭찬을 해주고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못해봐 하고 물러가지. 귀신이 해코지를 할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진실은 수면이 올라갑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취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냐 해서 나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 했는데 부저가 띠 하고 울렸어요. 이 정치검찰 윤석열의 대권 도전하고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으냐? 그들이 정치 권력을 노릴 때는 그 카르텔이 다 뒤를 봐줍니다. 윤석열이 정치한다, 정치 중립을 어겼다, 판사 불법 사찰했다 라고 제가 감찰도 하고 징계 청구도 했는데 사법부가 다 봐줬죠. 사법부 자신들을 향해서 사찰한다고 하는데도 이걸 봐주는 거예요. 직무를 복귀시켜. 직무 배제했더니. 그럼 복귀된 자리에서 증거인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황당한 사법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나요? 정치하는 줄 다 알아. 여론조사에 다 야권 1등 후보 그리고 별을 보는 순간 빨리 따라 그러고 손짓하지. 그런데 무슨 정치 중립 안 어겼다. 정치할지 안 할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런 유보적인 판단으로 윤석열 편을 들어준 사법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결국은 그들 중에 카르텔 중에 누군가가 정치 권력을 탐한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 야욕을 부리겠다 하면은 또 뒷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누가?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와 경제 권력이 모두 다가 한 편을 먹어 연대를 해서 그들이 정치 권력을 노릴 때는 그렇게 또 봐주고 경제적 야욕을 부릴 때는 또 그렇게 봐주고 대장동에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화천대유가 문제이고 도대체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땡땡이라고 금땡땡이 아니고 은땡땡이 나왔어요. 그 은땡땡이가 400 몇십억을 SK 관련 있는 법인을 통해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자율을 몇 배로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출자금으로 전환을 하고 대출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익을 막 가지고 가고 그럼 그 부담을 누가 지는 거예요? 결국은 분양받는 입주자들이 분양 가격이 자꾸 높아가니까 다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무죄로 봐주고 거기에 법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전직 대법관 출신도 거기에 고문으로 떡 있으면서 달달이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답답한 것처럼 이제 이 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저는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도 시원하시죠? 네. 제 할 얘기 하러 나왔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혁 주도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선 이겨야 되는 거지만 그 이기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막 그 말 듣고 막 반성을 안 하고 짜증내요. 그냥 시민들은 그냥 막무가내 복잡한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좀 쉽게 알아들으라고 그따르고 더불어민주당이 파란 옷을 상징하니까 무늬는 파란데 그 말이나 무늬만 민주당, 응? 정신은 반민주당 그런 뭐 우아한 말만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런 말 대신에 과일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지자들 바라는 바와 역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개혁입법 속도 내야 되겠구나. 그 특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우리가 무늬만 선진국이지 속을 들이다보면 잘 사는 독점 세력만 더 잘 살고 돈 있는 사람 더 돈은 많이 벌고 집 없는 사람 계속 전세가 올라가고 집 있는 사람 계속 몇 채씩 더 갖게 되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그거죠. 애 못 낳는 것도 그거죠. 안 낳는 게 아니라 나봤자 뭐해. 그 엄청난 교육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못 낳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입 발린 립 서비스로 그냥 몇 천만 원 줄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의리예요. 우리가 귀신을 믿는다면 귀신 나한테 복 달라고 나 혼내지 말라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당당하게 살면 귀신을 겁낼 필요도 없고 귀신이 바라는 바는 내가 독립운동 할 때 소원했던 것처럼 제발 좀 해다오. 정신 좀 차려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그것을 나라의 속을 무늬만 독립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이 아니라 나라의 속을 선진국답게 저렇게 중단 없는 개혁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개혁 주도 세력이 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 저 추미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가 고파. 제가 안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표가 고픕니다. 그런데 자꾸 몰빵한다고 하고 결선 없이 직행하자.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재명 캠프에 줄 선 의원들이 개혁적이지도 않는데 이재명이 1등 하니까 무조건 패거리 정치한다고 줄 떡 서가지고 다음에 공신록에 이름 올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흑심을 가지고 당의 요직, 보직을 다 차지하고 또 좌지우지하면 대통령 혼자 개혁하자고 해봐야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의원이 없는 추미애가 차라리 낫다. 휘둘리지 않겠다 추미애는. 제가 정당 대표하면서 제 사람 만들 수 있었어요. 내가 공천장 도장 다 찍어주니까 당신 내 계보 할래? 그러면 적당히 점수 드리고 공천장 드릴게요. 했으면 저도 계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심없이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분열 없이 승리를 해냈어요. 전국 어디에 공천 자범에 있는 곳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공천 자범 때문에 중앙당에 강목이 설쳤어요. 선거 치르면 계속 분열했어요. 누구 개파가 다 해먹었다. 저는 그 개파를 다 깨버리고 하나로 만들어서 대선도 이기고 총선도 준비해서 완벽하게 이기고 재보궐선거 다 이기고 그런데 개파를 깨닫기 때문에 공천 자범이 없고 제 개파를 만들질 않았어요. 자기는 개파 만들면서 왜 남의 개파는 다 깼어? 이런 얘기 들으면 당이 지휘가 되겠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개혁 주도 세력으로서의 그냥 주장군이 아니라 김해 장군차가 담긴 뜻은 개혁 명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개혁 명장이 되겠습니다.